안녕하세요. 함께 토지 고수를 성장하는 토지병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토지 개발, 디벨로퍼, 이 내용인데 토지 개발에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일조권입니다. 일조권. 있죠? 일조권이 잘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조권 때문에 건축물이 중단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개발에 있어서 일조권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일조권이란 말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사전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햇빛을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합니다. 동지를 기준으로 하는데 연속 2시간 이상 일조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햇빛을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띄어 있죠. 이렇게 띄어 있습니다. 전국 방향으로부터 이렇게 띄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 오전 9시부터 3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은 일조권 햇빛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일조권이죠. 그 내용이 기본적으로 보셨을 거고요. 일조권 침해에 대한 좋은 내용이 있어서 한번 링크 걸어봤습니다. 그만큼 일조권 중요하다는 내용인데 한번 어떤 내용인지 보니까 클릭해 보니까 침해 규정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조권 침해 논란이 일던 재건축 사업에 대해 법원이 공사 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게 일조권 하나 때문에 그래서 일조권 침해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 내용이 아주 좋더라고요.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있겠고요. 동대문구 사는 니어리는 최근 집 주변에 재건축되는 이 아파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니어리가 거주하는 이 아파트는 남향에 조망과 일조가 좋았는데 앞에 있던 5층 높이 아파트 단지와 20층으로 재건축을 이제 단지가 20층으로 시작하면서 아파트 전면부가 점점 가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겠죠? 니어리는 이곳으로 분양받으면서 처음에는 조망과 일조권 좋다는 이유로 좀 비싸고 왔는데 재건축 때문에 조만간 침해가 되니까 손실을 발생할까 봐 걱정되죠. 근데 결론 딱 나왔죠. 일조권 침해. 재건축 사업은 공사 중단하라. 딱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거죠. 그런데 보면은 최근 재건축 사업장에 대해 법원이 공사 금지 결정을 내리면서 일조권 침해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공사가 금지가 된 A 아파트는 2009년 이때부터 받았는데 착공 전 이제 변경받아서 더 높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 B 아파트 주민들은 사업 변경은 세대수가 많아진 A 아파트가 완공될 경우 일조권을 침해당할 것이라면서 제기했고 침해당하지 않도록 변경을 공고했습니다. 구청은. 그런데 계속했죠. 그래서 이제 재판부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일조권 방해가 되니까 법으로 일조권이 있으니까 공사를 중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일조권이. 만약 정확히 뭐지? 일조권이라는 것은 햇빛을 누릴 수 있는 법률상 보호된 권리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햇빛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죠. 그래서 이 보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일조 방해가 어느 정도 되냐 이렇게 나왔냐면 이게 9시부터 3시까지 6시간 동안 그중에서 연속 2시간 또는 아니면 4시까지 연속은 최소 4시간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기준은 몰라도 햇빛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방해되면 안 되는구나. 2시간 이상.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기다려야 되는 거나 이렇게 나오죠.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동지까지 안 기다려도 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준비해야 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거 가처분,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있죠. 일조권 침해가 예상되면 공사 중지 가처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토지 개발에서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못할 경우는 요청을 단계, 그다음 손해배상 청구까지.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일조가 어느 정도 이제 침범할 것 같다. 손해배상으로 아예 계산해서 시작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게 종종입니다. 많다는 얘기죠.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대책이 시급하다. 이런 내용을 줍니다. 그래서 좋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업성만을 따져서 내 땅만 가지고 진행하는데 그때 무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동네 분들한테 이제 개발하다 보면은 아파트야 뭐 건설사 알아서 하지만 일반적으로 하다 보면은 주변에다가 마을 사람들한테 "우리 공사합니다." 이런 말을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떠 돌리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안내는 해야 되겠죠. 근데 안내 없이 그냥 했다가는 이 동네 떼법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도망권부터 초기부터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사무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설계사무가 이런 걸 알고서 일조권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게 없이 바로 하면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이해가 되셨고요.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 내용 봤는데, 일조권이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일조권에 대한 내용 보았고, 이제는 일조, 이제 높이 제한이 또 봐야 되겠죠? 그냥 아무데나 일조권이 없다고 해서 아무 올리면 안 되겠죠. 있겠죠? 예, 토지 개발을 위한 법률을 가져옵니다. 건축법 61조에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1조 등 확보죠. 높이 제한. 1조 등을 확보를 위해서 높이 제한을 한다. 법으로 정한다. 법으로. 그렇죠? 법입니다.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정부 방향으로부터 높이 이하로 해야 된다. 그걸 띄워놓고 인접 정부 방향 인접 대지 경계선 인접 거리에 따라서 대통령 정한 높이 이하로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요거죠. 전용도 몇십 종 있습니까? 1, 2종 있고 일반도 1, 2, 3종 있죠. 그리고 준주거지역은 아니네요. 준주거지역은 아니죠. 준주거지역 땅은 일조권이 이런 것 높이 제한이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다음에 있는 것은 공동주택, 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에 건축하는 것은 채광등 확보를 위해서 어느 정도 높이 이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됐습니까? 이제 정북 방향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정북 방향으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땅이 이제 건축할 수 있는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많이 부족해졌어요.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는 새로운 것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택지개발, 대지조성, 지역개발 사업, 일반 산업단지, 도시개발, 정비구역 왠지 모르게 어떤 느낌이 납니까? 새롭게 건축하는 느낌이 나죠? 그런 경우는 정남 방향으로부터 이제 따집니다. 이게 이 정북 방향이 점점 없기 때문에.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큰 사업이죠, 이거는. 일반적인 건 작은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중요한 거는 정남 방향보다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이 훨씬 더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2층 이하의 높이가 8m인 경우에는 위에 있는 1항부터 3항까지 그 높이, 건축물 높이를 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몇 층부터 정한다는 얘기입니까? 3층부터는 3층 이상부터는 뭡니까? 인접 건축 높이 제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요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8층 요겠죠. 그 2층 이하 8m. 근데 8m 이하 건축물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이거는 이제 뭡니까? 1조 등 확보를 건축물 높이 제한이 나와 있고 그렇죠? 이제 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건축물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 요거 시행령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전원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정북 방향으로부터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대지로부터 다음 각호의 범위에서 이 범위 내에서 뭐랍니까? 건축 조례로 정한 거리 이상을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까지 확인해야 되는 거네요. 있겠죠? 법으로 보니까 시행령을 보니까 높이 10m, 예전에 9m였습니다. 여기 나오는데 1.5m 이상 떨어져야 됩니다. 여기 9m가 있었는데 이제 한층 1m가 올라갔죠. 옛날엔 9m까지 1.5m가 떨어졌습니다. 9m까지만. 근데 이게 이제 10m로 바뀐 거죠. 10m로, 1.5m로. 나머지 위에는 2분의 1. 그러니까 이 높이가 있지 않습니까? 높이의 2분의 h. 그러니까 거리만큼 이게만 10m면 5m.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10m 이게 뭡니까? 높이죠. 높이. 이게 만약에 이 높이가 20m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10m, 2분의 h죠. 10m를 떨어뜨려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초과 높이는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떨어뜨려야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은 높이가 이런 삐뚤삐뚤한 건물 많이 보이시죠? 그 이유가 이겁니다. 높이를 띄어야 되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해를 잘 하셔야 될 겁니다. 물론 우리는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되죠. 설계사무소에 가면 아주 잘 해줄 겁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럼 좀 더 보면은 요게 이제 9m, 10m로 완화했지. 그전엔 9m였거든요. 10m를 완화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10m를 완화했죠? 이 그림을 가져온 겁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국 방향 있죠, 이쪽에서 이만큼 떨어진 거죠.
전국 방향이라는 거 보이죠? 그 전국 방향입니다. 전국 방향. 이렇겠죠? 요거 떨어뜨리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그럼 보면은 일제권 사선 제한 적용 기준 높이가 현재 9m에서 10m로 완화된다. 충분한 두께와 바닥 구조 설계와 스프링클러 설치 공간을 확보해서 소음과 단열 기준 충족하기 위해서 이제 1m 정도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요런 게 그러니까 요즘에 이런 거 많이 하니까 천장에 에어컨 있죠? 그래서 발의했는데 이제 뛰어들어 했다. 이건 나머지는 이 내용이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고 다시 인제 내려가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1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1 항을 적용 대지 상호간에 넓이가 20m 짜리 이런 거 있다든지 뭐 이런 내용 이런 지구에서 이런 거라든지 그 건축 협정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다음에 경북 대지가 전용이나 일반 주거지 아닌 거 용도 지역에 준주거 지역 상업지역에 있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있고요. 요게 인제 9m 앞서 인제 바뀌었죠. 10m로 1.5m 떨어진다. 한번 이게 얘가 한번 보면은 이 말입니다. 9m까지는 1.5m 떨어진다. 이 높이는 뭡니까? 여기서부터 높이의 2분의 1씩 밀리는 거죠. 아 이렇게 북쪽에서부터. 남쪽이 있으면 남쪽에서부터 그러니까 9m가 초과하는 거리면 이렇게 2분의 1 높이가 밀리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9m까지는 1.5m만 후퇴하면 되고 1.5m 그죠? 9m까지는 그다음에 그 이상은 2분의 1 이상 후퇴하라는 거죠, 높이에. 그래서 정남향입니다. 그래서 이 개정돼서 남향도 인제 적용을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대형 사업 종류는 남향으로 많이 하죠. 그래서 높이 제한이 나와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은 제외하지 않는다. 이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사이가 있는 경우는 공동주택은 이런 계획들이 있으면은 이런 것이 있으면은 북쪽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뭡니까? 다음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다음 각 호의 시설 그러니까 공원, 도로, 철도 뭐 이런 거 있죠? 뭐 공공 녹지 아니면 그 2m 이하인 대지 너비가 2m 대지라 이런 거 없는 경우죠. 그다음에 인제 분할기 제2의 대지 이런 경우가 있으면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는 아 이게 대지 중심을 경계시한다. 바로 밑에 아래 그림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 내용 보면 하나의 정보를 소환했습니다. 나머지는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설계사무소에서 인제 자주 제가 이제 얘기해 보시면 개념을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아야 되죠. 이게 투자 언어입니다. 토지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죠.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위에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도로,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지 등이 있으면 반대편의 대지 경계선을 인접 경계 대지 경계에서 본다는 내용이 있다면 그 반대편의 경계 있죠? 그러니까 무슨 여기가 도로예요. 도로. 그쵸? 도로가 중심선이죠. 그러니까 중심선은 공동 중심선이고 그러니까 이 공동주택은 중심선이고 다른 거는 어디서부터 정한다고요? 6m부터 여기서부터 그 얘기죠. 그럼 볼까요? 대지와 대지 사이에 어디 위에 여기 있죠. 대지와 대지 사이에 다음 각호의 시설 또는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반대편의 대지 경계선을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 한다. 하지만 공동주택은 중심선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정확하게. 그 말 뜻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뭡니까? 북쪽에 도로가 있으면 이게 이제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중심선, 여기서부터 중심선이죠. 6m의 중심선.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6m 떨어뜨려야 돼요. 있겠죠? 근데 인접 대지가 도로가 아니야. 근데 대지가 바로 붙어 있는 거는 그거는 6m를 떨어뜨려야 되는 거죠. 도로 이렇게 그 얘기죠. 그림이 아주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북쪽에 도로가 있는 주거지역 땅을 찾는 겁니다. 때를 해서. 도로가 있으면 되게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너무 인제 없어요. 거의 찾기 힘들고 땅값 굉장히 비쌉니다. 어떤 때는 발견해도 수익이 날까? 왜? 땅값이 너무 비싸요. 이 북쪽에 붙어있는 땅 주인들이 인제 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참 어렵죠. 많이 개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이 아닌 땅을 사면은 괜찮은데 공동주택 경우는 굉장히 이제 불합리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또 예외사항이 뭐 있냐면 이런 20m 이런 거 있을 경우에는 20m 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뭐 합니까? 여기 20m가 보이죠? 20m 이런 거는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20m 덮여 있는 경우는 이 지역 안에. 앞서 봤죠?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이
이게 준주거 지역이죠? 경북 방향 이쪽인데 준주거 지역이야. 이쪽에 준주거 지역. 그러면 뭐만 적용된다고 하십니까? 일반하고 전용만 적용되는데 그 준주거 지역이죠. 이렇게 이 지역은 준지역이 붙어 있으면은 이거는 일제권 사선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붙어 있는 땅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때는 뭘 기억합니까? 전용 일반 주거 지역은 일제권 사선 제한이 있다. 이건 기억하셔야죠. 나머지는 전문가하고 상담하시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했고요. 이해가 되셨죠? 참고로 도로 사선 제한은 폐지됐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도로가 멀 떨어지면 도로부터 이만큼 떨어져 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요 도로가 있죠? 그럼 도로에서부터 충분히 떨어진 다음에 여기서부터 사선 제한이 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로 사선 제한까지 있으니까 우회가 높이가 이렇게 돼버린 거죠. 여기도 만약 도로가 있다. 그럼 꺾이고 근데 이제 해제가 되니까 이제 반듯하게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도로 사선 제한입니다. 도로가 있는 경우 도로 사선 제한입니다. 이게 폐지가 됐습니다. 이제 폐지가 됐고요. 요 좋은 내용이 한번 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볼게요. 이게 사선 제한 폐지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제 조금 올라가 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요 내용에 이제 자 이게 이 사선 제한 폐지 일적금 종합 우려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요걸 한번 볼까요? 이게 움직이는 게 안 움직이는데 요런 내용입니다. 사선 제한이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폐지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제한이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이어서 보면은 높이 제한 있죠? 53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보면은 요 내용이죠. 이걸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도로 사선 제한 규제 53년 만에 폐지. 도로폭을 기준으로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서 뾰족하고 이상한 건물이 생기는 거죠. 울퉁불퉁. 사선 제한 규제가 폐지됩니다. 통과시켰다. 그래서 사선 제한 때문에 건물 구조가 기형적이 되거나 소유주들의 용적에서 손해가 보는 거죠. 깎이니까. 그래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통과시켰는데 이뤄졌다. 그래서 53년 만에 폐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강 부분의 높이는 인접한 도로폭 1.5m, 5배 이내에서 높이까지 도로까지가 만약에 10m다. 그럼 1.5m입니까? 15m는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도로폭으로부터. 그런 규제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없어졌으니까 우리는 기억하지 않아도 되겠죠.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때는 어떤 때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냐면 개발할 때 기존에 도로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도로폭이 이게 도로 사선 제한 있죠? 그러면 어떤 때 우리가 이게 그거를 기억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여기서 요게 이것 때문에 용적률을 손해가 봤잖아요. 용적률. 손해가 봤는데 이거를 뭐 합니까? 증축하거나 재축하거나 다시 신축할 때 그때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 매력이죠. 그래서 리모델링도 한때는 주목한 이유가 이런 거죠. 이런 거. 이게 굉장히 땅값이 좋고 분양성도 좋고 사업성이 좋아요. 그러면 아깝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이때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거는 증축 재축이니까 우리하고는 조금인데 그 디벨로퍼라면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이해가 될 겁니다. 충분히 토지 개발로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 내용이라고 충분히 보입니다. 그래서 일제권 사선 제한하고 그다음에 그 뭡니까 이제 햇빛권이겠죠? 일제권 침해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토지 개발이라든지 투자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설계사무소와 도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매력 있을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